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7월 시장이 조정이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이유가 단순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금리하고 연결돼서 국채시장 쪽에서 조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면 주식시장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이 시세를 놓고 보면은 박스권 저점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시장 연쇄 붕괴가 되는 그 시그널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이제는 그 인하 시점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다라는 그 인하 시점의 리스크 역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 금리와 국채 연관돼 가지고 이 이슈 한 가지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조정을 붕괴로 봐야 되는가, 또 다른 기회로 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FOMC 회의록 나오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조금 있었죠. 금리 인하 확률이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렸던 게 6월 30일 기준인데요. 이때는 24년 5월에 40% 금리 인하 확률이요. 그리고 6월이 55%. 이래서 이제 5월이나 6월, 그리고 확실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확률은 6월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6월도 49%로 낮아지고 있고요. 이거 오늘 기준요. 그리고 이제 과반수가 넘는 50% 넘어가는 확률, 그걸 구하려면은 7월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전에는 5, 6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제 6, 7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확률이 연기가 된 거죠. 아직도 어떠한 그 인하 확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코멘트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CME 패드워치 툴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확률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동결이나 인상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이 이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으로 이제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이렇게 미치고 있냐면은 금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 1개월물짜리는 사실 별로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연동이 되는 그 2년물 금리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10년물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동반 급등을 한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망가진다, 아마겟돈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듀레이션별로 등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점을 본다면은 이쪽 시장 참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개월이나 2년물 국채에 투자한 그런 경우는요. 그리고 어쨌든 그 주변의 시장 참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충격 먹을 일이 없는데, 이쪽 10년물 이상 되는 장기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생각한 게 아닌데, 이렇게 긴 투자를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2018년에 나타났었던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제 인하로 반전이 되는 이 타이밍이요. 그것에 좀 선행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전에 금리가 실질 10년물 금리가 정점을 치고 금리 인하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금리가 실질적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선행해서 움직인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준금리가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내려오는 것도 점점 거리가 이제 멀어지고, 그나마 조금 더 2번 정도 더 올라간 다음에 쭉 옆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쪽 어느 정도 이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평가 그 나타날 때 해외 그 소식통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슬로워 페이스란 그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선행해서 나타났었던 모습은 2022년 금리 정책에서 나타났었던 그 특징같이 빠르게
인상하고 거기에 맞춘 또 빠른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페이스가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또 두 번 더 올라간 다음에 페이스가 늦어지는 그러니까 고금리가 내년 뭐 7월까지 그럼 뭐 이번에 금리 인상이 7월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 고금리가 이렇게 이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시세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탈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 시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금리까지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작년 11월에 4.25% 크게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났었고, 그러니까 흘러내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8% 올해 3월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3.95%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4% 터치하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 가느냐, 그것의 기로점이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기회가 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포지션이 없는 경우는. 근데 여기 지금 포지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한번 와봐라. 또 한번 사줄게. 뭐 이런 대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팔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세가 나타났으니까 시세에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TLT 이 해외 주식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자주 거래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채권 투자 쪽에 있어서는 즐겨 찾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저점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 현재가 여기 그리고 3월 저점이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3월 저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손실이 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 정도. 물론 국채에서 2% 손실은 적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여기까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틀려지죠. 10% 정도? 그렇게 되면 많이 좀 걱정이 될 만한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TLT 말고 TLF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얘기가 상당히 좀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관련된 상품들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번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꺼리껴지는 그런 상황, 좀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 쪽에, 국내 쪽에 이제 국채 시장하고 연동한다면 보통 이제 키스 국고채 30년 이낸스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3월달 요 시세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지나쳐서 11월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6만 6, 7천 원 있는 시세가 5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에 확 와닿죠. 아까 TLT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30년 이낸스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6만 6천 원이 5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가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빨간 선을 깨고 내려가면 좀 약간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채 시장 쪽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 코너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러설 수 있고 이 추가적으로 물러서는 데 있어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은 좀 안 좋은 국채 시장발 좀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태까지는 시세로 생각을 해봤는데 타이밍 상으로 놓고 보면은 10년물 국채 입찰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오늘 어나운스먼트 데이트고 12일에 이제 입찰을 할 거란 말입니다. 11일에 3년물, 12일에 10년물, 30년이 13일 이렇게 돼 있고 이 3년물 국채 입찰 직전에 이제 옐런 장관 중국 갔다 오시죠. 그렇다면 중국하고 이쪽 관련된 얘기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고 설사 얘기를 해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찌됐건 간에 갔다 와서는 좀 분위기가 틀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2일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정이 12일까지도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2일에 오히려 저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보통 국채 입찰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 정도에서 저점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있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 10년물이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서 시장이 저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락으로 갈 것인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정기로 들어섰고 국채 쪽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주식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채시장을 좀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 국채 입찰이 타이밍상으로 변곡에 근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좀 시세마다 좀 변곡에 이렇게 작은 변곡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저점, 그리고 3월의 저점, 그리고 작년의 저점, 작년 11월의 저점, 뭐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곡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전에는 뭐 주식시장 쪽이 변곡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번엔 국채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주식시장 혼자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 같이 맞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바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 빨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확 나타나는 그런 걸 기다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좀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는 자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또 무리하게 자금을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는 그런 투자는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채 투자했다가 거기서 이제 이익 내고 나오면서 머니무브가 올 가을부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보통 일반적인 머니무브의 일정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뭐 여름 이후로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는 12월부터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됐었잖아요. 올 12월이요. 빠르면 가을.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그쪽에서 약간 전략의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전체 자산 시장에 투자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